여러분,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서 얼마나 아프고 까지고 다치겠어요. 다시 그 똑같은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서 점프할 기운이 납니까? 그것이 실패할 준비입니다. 아무리 실패해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까져도 똑같은 비전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느냐? 그만한 투지와 의지를 가졌느냐? 평생 내가 도전할 만한 모험이냐? 그렇지 않고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모험은 들어가서는 한테 쪽지 편지를 하나 써주고 가셨어요. 편지 내용이 다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거기 딱 두 구절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듣고 이를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고 어머니께서 너는 권력자의 아들도 아니고 재벌의 아들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센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항상 승리해라. 이런 글을 하나 써주셨고 또 한 가지 구절이 라프 waldo 에머슨이 쓴 글입니다. Do not go where the path may lead. Go instead where there's no path and leave a trail. 다 알아들었죠?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라.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너의 발자취를 남겨라. 그 구절을 써주셨습니다. 그 두 구절이 제 인생을 좌우하는 좌우명이 됐습니다. 낡은 조약돌로 살고 싶지 않아서 왔겠죠.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서든 한 구석이라도 밝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 왔을 거 아닙니까? 리더를 만드는 요소들, 리더를 성공하는 7가지 습관도 있고 365일을 리더로 사는 법도 있고 리더십에 관한 책은 정말 백사장 모래알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21세기 리더십을 출범시키는 절대 요인은 모험 정신에 있습니다. 누가 남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택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리더, 유무가 결정됩니다. 나는 그와 같은 모험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다 보니 리더십이 자리에 올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줘야죠. 비교주고 구성원의 역할로 돌아가셔야죠. 리더십은 그와 같은 창조적 소수에게 맡기고 나는 구성원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리더십. 그러나 모험을 하라고 제가 대학가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이 어느 날 학교를 집어치우고 절에 올라가서 불멸의 글을 쓰겠다거나 창고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거나 아니면 한 학기 등록금을 가지고 강원랜드 가서 내가 사업자금을 만들겠다고 그냥 바카라 한 판에 다 거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고대는 아닙니다. 모험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모험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와서 이런 모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라. 그러실 겁니까? 자녀들과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고민을. 저는 크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전공 비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귀는 남자 비전 있습니까? 거기서 비전이 무슨 뜻이에요? 돈 잘 버냐는 얘기지. 그게 비전의 뜻이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에 의해서 모든 모험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모험은 도전과 도박으로 나뉩니다. 이 비전의 뜻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스탠포드의 짐 콜린스 교수입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될 가치관이에요. 정직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돈을 꿔줄지언정 꾸지 않겠다. 빚 보증은 절대 안 쓴다. 장가는 한 번만 간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how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죠? 여러분 많은 지향점이 있겠죠? 절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100%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가치관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내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중장기적 지향점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동안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회사원으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뤄놓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부르는 사명입니다. 3년, 5년 단위 단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고시를 패스하겠다. 대학을 졸업하겠다. 취직을 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비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 세 가지를 융합시킨 것이 국가의 비전이고 기업의 비전이고 한 개개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바뀔지라도 한번 종이를 꺼내고 써놓아본 비전이 있어요? 정말 무용하게 느낄지 모를지라도 지금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다. 자, 이게 제 일대기가 여기 로고로 나와 있네요. 로댕은 건너뛰고, 자,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정한 비전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인가? 아까 에머슨의 코트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남이 가지 않은 길인가? 여러분 리더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더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세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두 사람,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씨라는 거 말고. 응? 가장 인자했다던 교황 바오로 2세와 가장 잔인했다는 징기스칸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위에 1등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27일 만에 신제품 하나씩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와 30년 동안 초코파이 우려먹고 사는 오리온이 있어요. 이 두 1등 기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썰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바꾼 이 리더들의 유일한 공통점,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독수리고 이단자였습니다. 무언가 남다른 도전을 하고 남다른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1등을 따라해도 절대 1등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데 숙명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문명의 이기,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들, 이 슬라이드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창조물을 보면 뭘 느끼게 돼요? 그 뒤에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들게 창조의 꿈을 꾼 극소수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부와 권력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리더십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이유는 이와 같이 창조의 고통과 실패의 고독을 감내하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입니다. 잘한 사람 한번 쫓아가서 그 정도 가보면은 뭐 나도 잘할 수 있겠지. 여러분 다 역할 모델 있죠?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해요. 저도 역할 모델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벤치마킹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칼잡이 고수는 절대 두 번째로 뛰어난 칼잡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무지한 적이다. 이 무지한 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 고수의 허를 찔러 쓰러뜨릴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계를 좌우하는 조선중앙이 두려워하는 매체는 우리 헤럴드도
또 무슨 뭐 그런 신문이 아니겠죠. 하는 매체는 우리 헤럴드도 또 무슨 뭐 그런 신문이 아니겠죠. 다음과 네이버겠죠. 미국이 두려워하는 적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알카에다입니다. 자, 독창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대미문의 리스크를 감행하는 그들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만차의 사나이, 돈키호테 있죠? 이제 누가 저보고 누구를 역할 모델로 삼느냐,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하도 이제 답변이 귀찮아서 그냥 돈키호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아라. 누가 한 말입니까? 존경하는 돈키호테 씨. 자, 내가 가는 길이 그럼 남이 가지 않은 길이에요. 분명히 희소 가치가 있는, 혹은 남이 다 간 길이지만 남이 간 길을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독창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껏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 거냐? 성공을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공을 할 것이냐. 선진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 선진 사회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다면 한 가지 더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간은 실패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 가운데 신앙을 가진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 지키라 그랬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따먹었죠. 그래서 격분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너 왜 따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브가 꼬드겨서 먹었다. 이브에게 넌 왜 먹었느냐? 뱀이 꼬드겨서 먹었다. 자, 그때 우리 인간이 무릎을 꿇고 자,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제 과오고 제 실수고 실패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면 몸에 리더십이고 정보통신되고 나발이고 여러분이랑 나랑 다 빨개 벗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저보고 이런 이단적인 설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황 바오로 2세가 존경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성한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집권 임기 내내 책상 앞에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팻말을 두고 일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우린 기본적으로 수용하지 못해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 실패와 관련해서 더 힘든 건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변화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남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행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 이것이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셰익스피어가 흔들의자에 비유했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코 어느 한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아의 배신이래요. 인간이 그치지 않는 신앙이랍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서 얼마나 아프고 까지고 다치겠어요. 다시 그 똑같은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서 점프할 기운이 납니까? 그것이 실패할 준비입니다. 아무리 실패해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까져도 똑같은 비전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느냐. 그만한 투지와 의지를 가졌느냐.
평생 내가 도전할 만한 모험이냐. 그렇지 않고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모험은 들어가서는 안 돼. 너 꿈이 뭐야? 언젠가 제가 장가가서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 전셋집 하나 꼭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응?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분명히 전설적인 지도자, 신화적인 기업인, 불멸의 예술가를 꿈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 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의 꿈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국가와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꿈을 간직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평생을 떨면서 한 마리의 양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단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겠느냐, 그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놀랍고 파격적인 도전을 넘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하고 성공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에 정말 한판 제대로 붙는 그런 삶에 도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